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테러 조직 아이시스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아이시스는 미국이 만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절망의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역사적 부채 폭식과 무제한 지출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생활비가 극도로 부담스러워졌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어서 노숙자가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간신히 연명하고 있으며 절망에 빠진 소비자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부채를 쌓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38%가 2024년에 정리해고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년 미국이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겪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이것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리즘 빌더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 중 무려 38%가 2024년에 정리해고를 실시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업의 38%가 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 52%는 채용을 동결하고 절반은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이 해고 가능성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10개 기업 중 4개는 직원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해고가 발생한다고 말했고 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명절 보너스를 축소 또는 폐지를 예상했습니다. 연준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소비자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한동안 미국 소비자들은 급증하는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율이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채 수익률 곡선의 경기 침체 예측 능력을 발견한 경제학자 캠 하비는 2024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제스 연구소가 제시한 왼쪽 차트에서 리세션이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 부분은 공공 부문이 창출하는 일자리이고 회색 부분은 민간 부문이 창출하는 일자리인데 지금 붉은색의 공공 부문 일자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일단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리세션이 찾아왔습니다. 2분기에는 리세션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미군이 이라크 저항군의 반복적인 공격 이후 시리아 북동부 카미실리 공항 근처의 해머 군사기지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카미슬라 공항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해머 기지는 최소 350명의 미군 병력이 있는 아랍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미군 기지 중 하나인데 미군이 시리아 민주군 전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이라크 이슬람 저항 내부의 시아파 운동은 카미슬라 공항 근처의 미군 기지 해머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을 발표했는데 이에 앞서 이라크 무장단체들은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의 코니코 가스정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특이한 규칙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보안 소식통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 기지에 대한 이라크 저항작전의 급증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인한 지역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아이시스 부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 명의 아이시스 전사들이 이라크 서부 두 지역에서 미군의 보호 아래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크레들이 검토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시스는 전성기에 이라크에서 3만 5천 명 이상의 전사가 있었고 그중 2만 5천 명은 죽었고 1만 명 이상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슬람운동 극단주의 조직 국제 테러 전문가 무니르 아딥은 아이시스가 지난 몇 주 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수십 건의 공격을 가해서 수십 명이 사망한 이후 아이시스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딥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관심이 가자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쏠려서 아이시스가 내부 및 외부 병참 지원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대열을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후란 계곡은 아이시스가 테러리즘을 제조하고 은닉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이라크에서 가장 큰 계곡으로 이라크 사우디 국경에서 안바르의 하디타시 근처 유프라데스 강까지 369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지형은 높이 150에서 200m의 우뚝 솟은 절벽으로 특징 지어지며 계곡을 둘러싼 언덕과 주변으로 뻗어있는 하위 계곡을 포함합니다. 후란 계곡은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보안 환경 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테러리스트 그룹은 이곳을 사막 지형과 혼잡한 도시 지역과의 거리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를 이용합니다. 이 계곡과 그 주변 지역에서 수많은 보안 사고가 목격되었고 특히 2013년 12월 ISIS가 이라크 군단 제7사단 사령관과 그 보좌관을 죽였고 안바르주 정보국장 8명의 장교 13명의 군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붉은색으로 점친 부분이 바로 후란 계곡입니다. 이라크 국회의원 하산 살렘은 후란벨리 테러리스트 전사들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할 것을 촉구했고 더 크레들의 이 계곡에 미국의 보호하에 개인 캠프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수천 명의 아이시스 대원이 있다고 확인했고 미군이 다량한 국적의 아이시스 대원 수백 명을 이 지역으로 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에는 서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리 무장 민병대가 창설되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풍부하며 종종 이러한 조직을 활용하여 대상 국가들의 정부를 전복시킵니다. 워싱턴이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모체,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의 무장과 자금 조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동맹을 꺼리지 않습니다. 초기에 미국과 아이시스의 연관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테러리스트 그룹의 창립자와 2급 지도자들은 미군이 운영하는 수용시설, 이라크 남부의 캠프 부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수감자에 대한 학대로 유명한 캠프 부카는 극단주의 분자들을 모아서 6년 동안 수감하고 극단주의자로 훈련시켜서 석방했습니다. 아이시스 종교 관리들은 감옥에 있는 동안 수감자들이 석방된 이후 테러단체에 합류하겠다는 서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부는 또한 아이시스 호송대가 아이시스의 통제하에 있는 도시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테러 조직을 간접적으로 보호했습니다. 1월 5일 연설에서 헤즈볼라 사무총장 하산 나사랄라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아이시스 부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월 4일 아이시스는 미군이 쿠두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기념일을 맞아 이란의 케르만시에서 추모 행렬을 목표로 2건의 폭탄 테러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텔아비브가 베이루트에서 하마스 지도자 살 알레 아루리를 살해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국 이스라엘 적대국을 겨냥한 전례 없는 이번 이중 폭발로 약 9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PMU 고위 장교는 너크레들에게 미군이 이라크군의 후란벨리 접근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바르 작전 사령부의 보안 소스는 루트바 사막 근처에서 아이시스 대원들이 지하 은신처를 파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정보에 따르면 조직이 여러 곳에서 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아이시스 퇴치 국제연합 소속으로 이라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바그다드가 이라크에서 미군 처수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아이시스가 다시 탄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세계 최고의 테러 조직 아이시스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동일하며 아이시스는 워싱턴이 서아시아에서 장악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다시 전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0일 플로리다주 포드 로더데일 대선 유세에서 그해 대통령에 당선된 유력한 후보가 현직 미국 대통령이 아이시스의 창시자이다. 그가 아이시스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